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건강입니다. 돈도 집도 소용없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시죠? 얼마 전 70대 초반이신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매주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데 약봉지가 점점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시는 다른 할머니는 정말 다르세요. 75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산책하시고 텃밭 가꾸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거든요. 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검진 받으러 가시는 게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나이 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타고난 체질 차이일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병원 다니고 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강의 비밀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하죠. 물론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건강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바쁘다 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런 원리들 말이에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외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생활을 관찰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노후 건강의 진짜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병원 덜 가고 약 덜 먹고 더 활기찬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꼭 늙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늙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바로 근육의 감소예요. 제가 아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8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텃밭에서 농사일도 하시고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운동을 뚝 끊으셨어요. 텃밭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무릎 아픈 게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줘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근력이 너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균형도 잃고 뼈도 약해지고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의사들은 보통 아픈 곳이 있으면 쉬라고 말해요. 물론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해요. 하지만 장기간 안 움직이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말씀드리면 60대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더 빨라져서 매년 2%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2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심장과 폐 기능도 약해져요. 그러면 더 빨리 지치게 되고 더 움직이기 싫어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요. 노인 골절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더 근육이 줄어들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고 혈당도 올라가기 쉬워져요.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근육 조직에서 면역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뎌요. 그럼 해법은 뭘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팔 벌려서 가슴 펴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할아버지가 그 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한 달 지나니까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게 됐고, 2달 지나니까 지팡이 짚고 동네 한 바퀴 도실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에는 다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하신 운동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간단해요. 매일 1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신 거예요. 물병 들고 팔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 간단한 스쿼트 하기 이런 거예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 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물병이나 쌀포대 의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으면서 발꿈치 들었다 놓기를 20번 해요. 밥 먹기 전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해요. TV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틈틈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노인일수록 근육 운동이 필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9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시작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운동한 그룹은 근력이 평균 174% 증가했어요. 90대에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만 지내던 할머니들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3개월 후에 절반 이상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10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 계획 세우지 마시고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고 일어나기,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기, TV 볼 때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부터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여러분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2번째 비밀은 장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나간 심장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노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건 소화기관이에요. 특히 대장의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2세인데 몇 년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셨어요. 3-4일에 한 번씩 보시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불편한 정도였는데 점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자주 피로하시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어요. 병원에서는 각각의 증상에 대해 약을 주시더라고요. 변비약, 혈압약, 당뇨약, 감기약, 약봉지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만난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장에 있다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변비나 소화불량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장에는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있어요.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거든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좋은 세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늘어나요. 또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가 만들어져요. 장이 안 좋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져요. 노인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장이 약해지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특히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돼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비밀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럼 김영숙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의원 원장님이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하셨어요. 매 끼니 채소를 꼭 곁들여 먹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약도 안 듣는데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면서요. 하지만 워낙 고생이 심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셨어요.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셨어요. 원래는 하루에 물 두세 컵밖에 안 마셨는데 의식적으로 6-8잔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식사도 바꾸셨어요. 원래는 고기나 생선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조금밖에 안 드셨는데 이제는 한 끼에 채소 반찬을 3-4가지씩 드시더라고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깍두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매 끼니마다 꼭 드셨어요. 원래는 짜다고 잘 안 드셨는데 소금 적게 들어간 김치를 직접 담가서 드시더라고요.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자주 끓여 드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무조건 10분 산책을 하셨어요. 비가 와도 집안에서라도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이 좀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2달 지나니까 거의 매일 보시게 됐고 3달 지나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혈압도 정상에 가까워지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시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약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할머니가 생활 습관을 바꾼 얘기를 해드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제야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처방하지만 진짜 해법은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거요. 장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 채소를 꼭 곁들이기예요. 꼭 생채소일 필요는 없어요. 나물이든 김치든 채소 반찬을 다양하게 드시면 돼요. 섬유질이 장내 좋은 세균이 먹이가 되거든요. 둘째,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먹기예요. 이런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줘요. 시판 유산균 제품보다 전통 발효식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하루 6-8잔 물 마시기예요.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넷째,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예요. 가벼운 운동이 장이 연동 운동을 도와줘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집 안에서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5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예요. 장도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기능이 활성화돼요. 6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예요. 스트레스가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화가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음의 평화가 장 건강에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어서 드세요. 간단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또 어떤 분은 현미밥을 드셔요. 흰쌀밥보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거든요. 처음엔 딱딱하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은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내일은 채소 반찬을 하나 더 먹고 이런 식으로요. 노년 건강은 장 건강에서 시작한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결국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되는 거죠. 3번째 비밀은 의외로 마음 건강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담배보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슷하다고 해요.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5세이신데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고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동네 친구들도 있고 가끔 자식들도 안부 전화하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출하기가 무서워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통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무릎도 더 아파진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며 진통제와 소화제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할머니 댁에 안부 확인차 방문하셨어요. 할머니 상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같다고. 노년의 우울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서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악화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3번째 비밀입니다. 의사들은 몸만 보지만 사실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울하거나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또 우울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심장병, 당뇨병, 치매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반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은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런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해요. 그럼 이순옥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복지관 선생님이 할머니를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거절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프로그램이냐? 사람들이 귀찮아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요리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고 같이 먹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한두 번 가시더니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시고 복지관에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의 증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통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약을 바꾼 것도 없는데 수치가 좋아졌다고 할머니가 복지관 다니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제야 의사 선생님도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시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혼자 있어도 우울하지 않으시고 자식들에게도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세요. 몸도 훨씬 건강해지셨고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약 받아 먹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큰 치료가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필요한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예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전화라도 괜찮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에요. 둘째,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예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지 재미있는 책을 읽든지 손주와 놀든지.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심지어 통증도 줄어들어요. 하루에 15분만 웃어도 수명이 2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셋째, 작은 목표 세우기예요. 오늘은 2000보 걷기, 책 10쪽 읽기, 화분에 물 주기, 전화 한 통 걸기. 이런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실행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줘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달성하면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넷째, 새로운 관심사 찾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지 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구조를 바꿔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증가해요. 여섯째, 봉사활동 참여하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청소하기, 복지관에서 설거지 도와주기,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일곱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식사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또 다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세요.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할 일,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적으신다고 해요. 글씨가 서툴러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면서 만나는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세요. 그 고양이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은 독서나 원예 같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하지만 너무 혼자만 있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건강하게 살 수 없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더 오래 산다고 해요.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6% 낮다고 해요. 반대로 외로움은 면역력을 30% 감소시키고, 심장질환 위험을 29% 증가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마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으로만 치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드리세요.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목소리라도 들려드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이에요. 어르신들도 자식들에게 무조건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조금씩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만남들이 생길 거예요. 결국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웃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마음 습관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결국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노후 건강의 진짜 비밀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지켜야 늙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0대부터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걸음이 느려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매일 10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병 들고 팔 운동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간단한 스쿼트 하기,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어요. 90대에도 근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둘째 장은 노후 건강의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의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했죠. 매 끼니, 채소 곁들이기,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먹기, 하루 6-8잔 물 마시기,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버틴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담배보다 해롭고 노년의 우울은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악화시킨다고 했어요. 반대로 행복한 마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시간 만들기, 작은 목표 세우기, 새로운 관심사 찾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런 마음 습관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차고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내일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고 일어나 보고, 모레는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나이도 많고 몸도 많이 아픈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례들을 보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68세에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간단한 운동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72세에 심한 변비와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순옥 할머니는 75세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지만 사회적 관계를 만들면서 몸까지 건강해지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해요. 가끔 빼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